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국내외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최근 미국의 화이자와 에브비, 독일의 머크,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ADC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하며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도 이 경쟁에 가세하면서 ADC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는 ADC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ADC 기술의 핵심과 미래 전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ADC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술입니다. 왜 이 기술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바로 ADC 기술이 가진 뛰어난 장점들 때문입니다.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는 이름 그대로 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항체는 원래 우리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세균 등이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원을 인식해 면역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당단백질입니다. ADC 기술에서는 이러한 항체를 이용해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세포나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ADC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특정 항원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에 세포나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독성 약물을 접합시키면 이 항체는 특정 항원 단백질을 가진 암세포나 질병을 유도하는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합니다. 항체가 타깃 단백질이나 세포에 결합하면 항체에 붙어있던 약물이 방출되어 해당 세포나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ADC는 타깃 단백질이나 세포에만 결합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ADC 기술의 주요 장점 덕분에 ADC는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서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 낮았고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ADC 기술은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ADC를 이용하면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항암치료제 분야에서 ADC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ADC는 항체와 독성약물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협력하여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ADC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체는 타깃 단백질이나 세포를 정확히 찾아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항체는 타깃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져야 하고 유사한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독성 약물이 정확히 타깃 세포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체는 인체 내에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인체 면역 체계를 잘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항체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링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링커는 항체와 독성 약물을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체가 타깃 단백질을 찾아 이동하는 동안 링커는 독성 약물을 안전하게 잡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링커가 불안정하면 독성 약물이 타깃 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방출될 수 있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링커는 절단형 링커와 비절단형 링커로 구분됩니다. 절단형 링커는 세포 내부와 외부의 환경 차이를 이용해 특정 조건에서 약물을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산성 환경에서 불안정한 링커, 리소좀 단백질 분해 요소에 민감한 링커, 글루타티온에 민감한 링커 등이 있습니다. 반면 비절단형 링커는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장에서 절단형 링커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절단형 링커는 ADC가 세포 내로 들어가 리소좀에 의해 항체가 분해될 때 독성 약물을 방출합니다. ADC 기술은 이처럼 항체, 독성 약물, 그리고 링커의 협력으로 작동합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ADC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ADC 기술은 세대를 거듭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초기 형태부터 1세대, 2세대, 그리고 최근의 3세대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ADC는 마우스 유래 항체를 사용하여 독소르비신과 같은 기존의 화학요법 약물을 비절단성 링커로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마우스 유래 항체가 체내 투여 시 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되어 효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1세대 ADC입니다. 1세대 ADC는 인간화 항체를 사용하여 체내 투여 시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고 효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1세대 ADC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가 체내 조건에서 천천히 가수분해되어 원치 않는 위치에서 약물이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항체끼리 응집하거나 반감기가 짧은 등의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2세대 ADC 플랫폼입니다. 2세대 ADC는 향상된 항체와 세포 독성 약물 그리고 개량된 링커를 적용했습니다. 2세대 ADC에 적용된 항체는 종양세포에 더 효과적으로 결합할 뿐만 아니라 1세대에서 문제가 되었던 항체끼리 응집되는 현상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도 개선되어 독성 약물을 타깃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2세대 ADC는 여전히 표적 외 독성 약물이 전달되어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발된 것이 3세대 ADC입니다. 3세대 ADC는 부위별 생체 접합 기술이 도입되어 표적세포에 대한 독성 약물이 접합된 ADC를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표적 외 독성이 적고 약물의 효능이 우수해졌습니다. 또한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 인간화 항체를 활용하였고, 순환계에서 안정적이며 종양세포에 더 쉽게 내재화될 수 있는 항원결합 단편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ADC 기술은 세대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초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능과 안정성을 높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ADC 기술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질병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 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시장은 2023년 97억 달러 약 12조 6천억 원에서 2028년에는 198억 달러 약 26조 원으로 연평균 1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암 발병률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전 세계 신규 암 환자 수는 2020년 약 1,8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약 2,800만 명으로 54.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더욱 효과적인 암 치료제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ADC 기술이 주목받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ADC는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제공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ADC는 항체의 약품과 유사한 작용 기전과 높은 치료 효능을 통해 대량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여 기존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영국 비컨 인텔리전스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ADC 연구개발 건수는 총 864건이며 이 중 49%인 427건은 전임상 연구, 17%인 143건은 임상 연구, 2%인 13건은 의약품 승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DC 기술은 암과 희귀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독성이 높은 항암제 대신 저분자 화합물, 방사성 물질,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등 신규 물질을 접합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 염증성 질환,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DC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7월에 ADC에 대한 임상 양리학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생체시료 분석, 용량 설정, 약물 상호작용, 면역 원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DC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ADC 항암제 구성요소 개발,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 사업 등 다양한 ADC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을 추진하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 발병률의 증가와 기존 치료법의 보완 효과, 적응증 확대의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ADC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최근 가장 핫한 ADC 항체 약물 접합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DC 기술은 뛰어난 치료 효능과 부작용 최소화라는 장점 덕분에 현재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체와 독성 약물, 링커의 협력으로 작동하는 ADC는 특히 암 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ADC 기술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치료에 있어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 증가, 기존 치료법의 보완, 다양한 적응증 확대 가능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여러 요인이 ADC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제약사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ADC 시장은 앞으로도 연평균 15.2%의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질병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ADC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ADC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제약바이오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